저는 시커밋에서 현재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시커밋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개발자가 주니어나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첫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개발자는 기체 시장 원리와 디자인 패턴 등의 특정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개발자이면서 최신 기술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확장성과 성능을 생각하며 설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맞게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개발과 통합, 배포, 운영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대용량 트래픽을 발전시키고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더 높은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자기가 짠 코드를 리프토링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맞춰서 관련된 커리큘럼을 같이 병행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과 통합을 위한 CI/CD, 협업을 위한 코드 리뷰, 그리고 개발자 본인의 가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개발 블로그 등을 작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식을 가깝게 코칭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개발 지식을 참고한 내용을 회사의 면접과 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많은 회의들을 할 텐데 자신이 아는 개발 지식을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현재 어, 많은 멘티분들이 시커밋을 통해서 이직과 취업을 성공하고 계십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신입 개발자가 아니고 중역 개발자시라면 포트폴리오 있으시겠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고 목표 회사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 회사는 보통 자신이 관심 있는 도메인,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면 게임 업계 또는 커머스면 커머스 등등의 목표 회사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리어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제 예시로 금융 도메인에서 10년 개발했던 창업자가 갑자기 게임 도메인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니어 단계에서 해당 도메인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데요. 그런 배움의 자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커리큘럼으로 가서 개발자라는 직업은 작업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언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자바 개발자로서 자바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 언어로서는 보통 한계라고 하면 한계인데 개발 생산성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보통 한국에서는 많은 개발 직군에서 쓰고 있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설계자 입장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왜 나왔고 이 나온 배경부터 실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 어떤 개발 진행 사항들을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나온 배경이 이제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이제 디자인 패턴 등의 나오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단순히 프레임워크의 동작 원리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패턴 등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 공부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로는 이제 아까 사전 준비에 필요하신 이 목표 회사에 맞게끔 채용 공고문이 있을 텐데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들을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주니어나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이 원하시는 회사들은 보통 큰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이 필수다 보니까 코드 리뷰 경험을 보통 물어보는데요.
이 코드 리뷰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협업을 할 때,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이 한 줄을 짜는데, 코드를 한 줄을 짜는데 왜 짜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사전 준비에서 정했던 이 채용 공고문의 필수에 맞게끔 우선 이슈들을 발행한 다음에 그 이슈를 어, 실제 프로젝트 규모와 요구사항에 볼수록 협업이 필수인데 이제 구체적인 컨벤션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가독성을 신경 쓴다든지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제 회사의 사수분 또는 뭐 팀장님 이런 분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저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들을 각각 이슈 단위별로 보통 블로그를 작성하는데요. 이 개발 블로그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리뷰만으로는 이제 깊이 있는 개발 지식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를 해결했던 내용들을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순으로 개발 블로그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이 트러블 슈팅했던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발 블로그를 보통 작성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고 미래의 확장성의 염두하며 개발하는 블로그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알아보는 지식이 아닌 불특정 다수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성을 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GitHub라고 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소스 코드를 Git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커리큘럼으로는 이제 서버 배포, 자신이 짠 코드를 빌드를 하고 그 빌드 내용을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함으로써 배포라는 게 이제 빌드한 내용을 옮기고 실행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요구사항이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보통 젠킨스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플러그인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젠킨스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무료이기도 하고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되게 좋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버가 어떤 거냐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자체에서 회사에서 서버실을 두지 않게끔 이제 관리자도 필요 없겠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 시 이제 스케일 아웃 구조. 이제 서버가 여러 대에 있을수록 더 많은 처리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분기 처리해주는 로드 밸런서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이제 ALB라고 해서 아마존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트래픽을 분산하고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트래픽이 다시 줄어들었다면 스케일 아웃된 내용들을 다시 이제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이 적용이 이제 여기랑 연관된 내용인데요. 보통 지금 회사에서는 아마존을 쓰고 있어서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결된 내용이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ALB에서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당 기능이 어떤 알고리즘들을 제공해드리고 그 내용들이 어느 부분에서 밸런싱되고 좀 더 밑단이라는 건 이제 운영체제, 뭐 OS, 알고리즘, 뭐 네트워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프라에서는 L4, L7이라는 게 있는데 L4에서는 주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부하 분산을 합니다. L7에서는 URL과 HTTP 헤더에서 분산이 가능한데요. 이런 개념들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성능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이 초당 얼마나 많은 패키지 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인데요. 이 테스트를 지원해준 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툴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툴들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개발자는 이제 정해진 해답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도 기차를 탄다, 버스를 탄다,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합리적인 상황들을 장단점들을 쭉 나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성능 테스트 툴 이 세 가지로 각각 비교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는 이제 지표들을 알 수 있는데요. 지표라는 게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PU를 얼마나 썼고 램을 얼마나 썼고 특정 스레드가 뭐 락이 걸려가지고 뭐 이슈가 생성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을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병목 지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병목 지점을 왜 생성되었고 이 병목 지점을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슈들이 생성되면은 개발자는 보통 노티를 받아요. 뭐 메일이나 채팅으로 또는 뭐 운영 담당자한테 이슈를 받겠죠. 이슈를 받은 것들을 어, 당연히 그 담당자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알려주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니터링과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연관된 로깅, 예외 처리, 아키텍처 설계 등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정규 과정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된다면 가상화 기능이 필요해요. 가상화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한강에 구애받지 않고 격리시킴으로써 어느 장점들이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떠나서 이 MSA라는 패러다임이죠.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상화가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추가하고 개발 블로그도 추가한 후에 그 내용으로 이제 원하시는 목표를 해두었던 회사들을 지원한 다음에 저랑 모의 면접을 통해서 1차 기술 면접, 2차 기술 면접 내용들을 가상의 기술 면접들을 계속 피드백 드리면서 원하시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이 C퍼밋 서비스입니다. 네, 긴 내용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